네, 앞서 치킨과 맥주의 궁합을 보셨지만 와인과 함께 또 치즈 많이 드시죠? 요즘은 편의점에 가봐도 쉽게 치즈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막상 치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네, 사실 와인만큼이나 다양하고 또 고르기 어려운 게 치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모은희 기자가 나와 있고요. 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국의 치즈 역사는 이제 50여 년에 불과한데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치즈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누구나 즐겨 먹는 친숙한 음식이 바로 치즈인 것 같습니다. 치즈를 자주 먹어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만화 같은 데 자주 등장하는 구멍 뽕뽕 뚫린 치즈. 이거 이름 뭔지 아세요? 에멘탈이라는 스위스 치즈고요. 네. 푸른 곰팡이가 듬성듬성 박혀있는 치즈. 이건 또 뭐더라 하실 겁니다. 지금 알려드릴게요. 1980년대 초 한국에 슬라이스 치즈가 등장하며 대중화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피자가 유행하면서 쭉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도 친근해졌죠. 맞아요. 저거 모짜렐라. 2014년인 지금 치즈는 전문점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크기나 모양이 각각인 건 물론 맛과 냄새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 가게에 있는 치즈만 해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 보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즈 70여 종을 판매도 하고 있고요. 간단한 요리와 와인을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치즈를 이용한 요리도 다양합니다. 치즈가 듬뿍 들어간 샌드위치에 고소한 라자냐부터 샐러드까지. 그냥 보기엔 좀 느끼할 것 같은데 중년 남성의 입맛까지도 사로잡았네요. 특히 모짜렐라 치즈나 여기 그 유럽 치즈들이 풍미도 있고 신선합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치즈 맛있어요. 잘 먹네요. 맛 좋은 치즈, 영양분도 참 풍부하다고요? 만약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부족한 칼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칼슘이 매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즈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만든 식품이기 때문에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양각색 치즈는 어떻게 즐기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인기라는 4종류의 치즈를 하나씩 만나볼게요. 우선 체다. 네모 반듯한 형태로 가장 친근하게 접해왔죠. 샌드위치처럼 빵에 띄워 먹거나 생으로 먹으면 좋고요. 다음 치즈는 녹으면 쭉쭉 늘어나는 모짜렐라인데요. 주로 피자 치즈로 알려져 있고 토마토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푸른 곰팡이가 콕콕 박혀있는 건 고르곤졸라 치즈입니다. 모양과 냄새가 처음엔 좀 당황스럽지만 와인과 함께 즐기면 좋고요. 흰 곰팡이가 눈처럼 덮여있는 까망베르 치즈는 부드럽고 달큰한 맛이 일품인데요. 엽산이 풍부해서 임신부에게 특히 좋다고 하네요. 자, 그럼 치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라북도 임실을 찾았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지정환 신부가 1957년 임실에 정착해 치즈를 만들면서 한국 치즈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치즈 배트인데요. 여기에 살균된 원유 10톤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젖산균과 응고 효소를 넣어가지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원유가 몽글몽글해지면서 서로 뭉치는 현상이 일어나면 노란 유청을 따라내고요. 건더기를 길게 뽑으면서 반죽한 뒤 소금물에 담그는 염지 작업을 거치면 치즈가 완성됩니다. 숙성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대요. 40톤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치즈로는 4톤 정도가 나옵니다. 우유의 10분의 1이 치즈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치즈의 본고장답게 임실에서는 치즈에 대한 연구와 개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신제품을 물어봤습니다. 원유와 정체모를 보라색 액체가 섞이는데요. 뭐죠? 아로니아를 이용해서 지금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로니아인데요. 베리 중에 항암 효과가 뛰어난 슈퍼푸드입니다. 치즈와 만나 영양분이 더 우수해졌겠죠. 비단 아로니아뿐 아니라 토시나 매생이 등 다양한 재료를 접목해서 한국 치즈의 무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치즈네요. 치즈 마을에서는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치즈는 반죽하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고요. 보자기처럼 넓게 늘리는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가 됩니다. 한없이 커지죠? 아빠와 함께 줄다리기처럼 쭉쭉 당겨 반죽하면 결이 살아있는 스트링 치즈가 되는데요. 아이와 함께 만들어본 치즈,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더 담백하고 고소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에서도 만들기가 가능할까요?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치즈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리코타 치즈입니다. 우유와 레몬만으로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우유와 생크림을 2대 1의 비율로 섞어준 뒤 중간불에 끓이는데요. 우유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낮추고 여기에 레몬즙을 넣습니다. 레몬이 없다 하시면 식초 한 2-3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약불에서 40분 정도 살살 저어주면 우유가 몽글몽글해지면서 굳는데요. 수저로 떠보고 작은 덩어리가 눈에 보이면 면보에 부어서 물기를 짭니다. 이때 농도는 원하는 대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 완성되면 차갑게 식혀 드셔도 되고요. 특히 채소 샐러드에 얹어서 드레싱처럼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네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뛰어난 치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 색다른 치즈에 도전해보세요.